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존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혹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친 지급 방식.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7월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5만 원씩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보편적 지원금이며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약 30만 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8월경 두 번째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2차 지급의 핵심은 바로 선별입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것이고 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소득 상위 10%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정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기준 같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 때문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반영돼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2차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월급이 높은 직장인은 건보료 기준에서는 제외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기준 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가 월 건보료를 약 27만 원 이상 납부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는 약 21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 합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건보료를 합산해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각각은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가족 구성원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역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단순히 본인의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이나 차량, 심지어 예금액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월급만으로 건보료가 정해지는 직장가입자는 유리한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는 포함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가장 현실적이고 행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되거나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충전된 금액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대신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소상공인 가게, 식당, 학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약 4개월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기간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신청 방법, 이제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이번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첫 번째 지급은 7월, 두 번째는 8월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우선 1차 지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급은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받게 되는 총 지원금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느냐일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역별 신청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특별시와 직할시, 즉 광역시 기준으로 각 도시별로 조금씩 다른 신청 방식이 적용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전용 앱이나 시청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서울시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다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고령층을 위해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1차 15만 원, 그리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2차 1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부산직할시, 즉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은 동백전 앱을 중심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은 동백전 앱을 통해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기존 등록된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역시 지급 금액은 기본 15만 원,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대구광역시는 아직 구체적인 앱 이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구행복페이 또는 신규 플랫폼을 통해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천직할시, 즉 인천광역시는 인천이음 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충전받는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미 지역화폐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인천이음 앱은 대부분 시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신청과 지급이 매우 간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직할시,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카드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각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청도 병행되어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대전광역시는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신청과 충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존 온통대전 카드를 갖고 있는 시민은 앱에서 간편 인증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가 없는 시민은 신규 발급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준비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페이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페이는 최근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시청은 이를 기반으로 포인트 지급과 사용처 확대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특히 울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민전이라는 지역화폐 앱을 기반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련 공지가 올라올 것입니다. 여민전 앱을 사용하는 시민이라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시와 직할시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은 다르지만 신청 원칙은 세대주 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는 공통적입니다. 지급 방식도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거나 지역화폐 앱을 통한 충전 방식입니다. 이렇게 충전된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약 4개월 정도로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신청 일정과 방법은 7월 초부터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공식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하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시점입니다. 세대주 신청 원칙, 온라인 인증 필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PASS 등 간편 인증 방식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미리 인증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지자체가 안내하는 오프라인 접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언제 발표되나? 정확한 신청 일정과 상세 기준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 2차 지급은 8월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약. 정리하자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1인당 15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은 최대 40만 원,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1인당 50만 원 이상,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 신청은 지역별 앱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세대주가 직접 진행.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27만 원, 지역가입자 21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 사용기한은 약 4개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의 건보료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고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책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